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그리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그 가장 핫한 인물, 핫한 SNS 조국 전 장관의 딸 아니요.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죠. 조민으로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조민 씨였습니다. 네. 조민 씨 지난 6일 월요일 아침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차분하게 담담하게 네. 자신의 얘기를 잘 풀어내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봤는데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네네. 가혹하게 다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그래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히 숨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표창장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의사 면허 박탈당하면 어떡하냐 뭐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요했는데 꼭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춰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네. 들으면서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언론과 개인들 뭐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 팔로워가 막 아빠보다 많다. 인스타 팔로워가. 근데 이게 너무 뜨겁다 보니까 좀 과열됐다.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 보자면 어제 오늘 그 뭐 캠핑 사진 논란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외모 얼평 논란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셨어요? 전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개인 SNS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거기에 글을 올리고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활동이니까 문제가 없죠. 차단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보고 분석해서 기사를 써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민 씨 관련해서 무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이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SNS 만들었고 계정 만들어서 그게 공개가 되니까 거기 들어가서 어떤 글을 올렸는지 뭘 거기다 올렸는지 사진을 뭘 찍었는지 이런 걸 보도를 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보도할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 사생활에 가까운 부분까지 보도를 하고 캠핑 문제도 그래요. 네. 그 논란을 저는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캠핑에서 같이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줬던 사람에 네. 대한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네. 무슨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조민 씨 관련된 사진이 SNS에 올라왔는데 그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를 찾아내고 그 찍은 사람이 예컨대 뭐 네. 이태원 참사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목숨을 잃은 분이다. 근데 그분이 찍어준 사진을 어떻게 올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저는 그 논리를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당연히 안 가죠. 저도요. 예, 예. 사실은. 그리고 저는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댓글이 있어요. 네. 기자하기 참 쉽다. 아, 그런 댓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SNS 예, 긁어다가. SNS 긁어다가 또는 TV 보고 있다가 그런 그러니까 분석 기사면 또는 네. 심도 있는 분석 기사나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어떤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를 하면 그 기사는 굉장히 훌륭한 기사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사들은 그냥 보고 자기 감상평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대로 긁어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는 그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요. 이거 기자님이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글만 뽑아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아니 생각해보세요. SNS에 댓글을 달거나 글을 올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고 네. 그 중에는 조민 씨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네.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부정적인 글들만 쭉 가져와서 그걸 따옴표로 따내가지고 이러이러한 글들이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반대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거예요. 공연을 다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공연을 하면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고 조민 씨가 얘기를 했던데 그 캠핑 사진이 누구와 함께 그 이태원 참사에서 돌아가신 분이 찍어준 사진 아니냐. 이제 이게 왜 공격이고 논란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이 그게 그 돌아가신 분이 찍은 사진이라고 한들 사랑하던 사람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을 좋아하던 사람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을 SNS에 게시하는 게 이게 왜 논란거리가 돼야 되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엄마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진 찍어준 거 게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정 사진은 전부 다 우는 사진으로 올려야 됩니까? 예. 자,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함께 미디어 톡 이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민 씨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오보 책임을 물어서 조선일보가 700만 원씩 각각 1,400만 원 배상해라. 이거 가지고 생활비 쓰신다고 조민 씨가 얘기를 하던데,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막 보도를 해서 이런 그 민사 책임에 배상 책임도 묻고 그 언론이 부담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다 아시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그거는 일부는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가 너무 과하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 언론학자라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네. 발언을 어떻게 총리가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대통령실과 정부가 했던 대응을 보면 언론에 대해서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법적 소송을 계속 남발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사진 찍을 때 조명 썼냐 안 썼냐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장경태 의원을 지금 고발을 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김종대 전 의원 천공이 관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 때문에 또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발언했다가 그게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고발이 돼 있고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김종대 전 의원과 동일하게 지금 관저 천공의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 이 논란 때문에 또 고발이 됐어요. 여기서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을 고발한 것도 더 웃기지만 김어준 씨를 고발을 했고요. 예. 뉴스토마토하고 한국일보 기자를 고발했어요. 네. 아니 기자 두 사람은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인용해서 보도한 사람, 어떤 소스가 있고 뉴스 네. 소스가 있고 정보 제공하는 소스가 있고 그 소스를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기자를 고발한다? 네. 이건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두 번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네. 신장식 변호사가 똑같은 위치에 네, 있는 네. 사람이에요. 네. 질문했다고 고발을 해요. 네. 답변은 김종대 전 의원이 했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언론을 아예 말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일반적으로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언론에게 이렇게 고소하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때 그리고 고소해서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갓도 지부장 기억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네네, 관련해서 네. 처벌 못 받았어요. 무죄 나왔어요. 네, 무죄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 산케이 신문.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자가 어떤 보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려면요, 기자가 명백하게 그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썼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고발한 그렇죠. 사람이. 예, 예. 이 사람들이 그럼 그걸 알면서 거짓말을 지금 썼다는 겁니까? 이걸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면 고발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앞서 들으신 컷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 질의에 그렇죠.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답변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답변을 듣고 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억누르겠다는 것으로 대통령이 말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총리가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자기 의사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분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아, 근데 또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것도 이게 보면 고소고발 건이 전부 다 김건희 천공 요거예요.
참 희한하죠. 네. 거기가 무슨 버튼 같아요. 그쪽을 누르면 고소고발이 들어옵니다. 김건희 천공.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비판을 했다거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소고발은 없었어요. 네. 근데 김건희 천공. 4건인데 2건은 김건희, 2건은 천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역이냐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은요 기본적인 사명 자체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예요. 네. 그 견제와 감시는 감시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컨대 지금 천공 관련해서는 증언이 있고 진술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지금 그 전에 육군 전 참모총장은 입장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인용해서 얘기하고 의혹을 제기한 걸 가지고서 이걸 고발을 해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네. 국제사회가 보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네. 2019년에요.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라고 굉장히 독재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 있었죠. 뭐 본인이 총 쏴서 마약 사범이라고 총 쏴서 직결 심판하고 막 그랬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했던 언론인이 있어요. 그 인터넷 뉴스 사이트 레플러를 운영하던 마리아 레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놓고 이제 협박을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검찰에 의해서 전격 체포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실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대놓고 많이 뭐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 송출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등록을 취소시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언론인들은 스파이다. 이들도 암살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자, 예. 총으로 쏴서 직결 심판하는 대통령이 그런 네. 얘기를 하니까 진짜 무섭겠는데요. 네, 근데 이 레사 대표가 결국은 이 관련 문제로 해가지고 202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사건은 레플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일이다. 네. 언론의 자유는 필리핀 시민으로서 당신이 가진 모든 권리의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형사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소위 입막음 소송이라고 흔히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법률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민사 소송 거액의 민사 소송. 그렇죠. 한동훈 장관 10억 뭐 이렇게 막 청구하잖아요. 네. 이게 외국에서도 자주 있나요? 그런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사 민사다. 형사 민사다.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 고발을 고위공직자 그것도. 그러니까 예, 일반인은 예. 할 수 있어요. 일반 개인이 피해자일 할 수 수 있는.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사례를.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대부분 다 패소를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왜냐하면 공직자는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대상이 공직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공직자로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면서 본인들이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돼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꼴이잖아요, 지금. 네. 언론학에서는 아까 이제 전략적 봉쇄라고 법률가는 얘기하지만 언론에는 칠링 이펙트라고 그래요. 칠링. 위협 효과라고 그래요. 사람을 벌벌 떨게 한다는 떨게 거죠? 만든다고 그래서 예. 위협 효과라고 언론학에서는 얘기하는 건데 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스스로가 셀프 레귤레이션하게 즉 네.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사 쓰다가 또 고소당하겠네? 이러면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의혹 있어도? 그 소위 진행자들 사이에 김어준 인터뷰했다고 고소고발 당하는 거 보고 다들 공식경보 인터뷰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인터뷰하고도 근데 또 그것도 선택적이에요. 네. 똑같이 김종대 의원을 저도 다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네. 근데 저는 또 고소고발 안 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기분 나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왜 이러세요? 요즘 저 반윤으로 찍혀야 곧 될 수도 있답니다. 곧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 곧 될 수도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절대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참여연대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소위 입막음 소송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입막음 소송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소송을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냈는지 그 현황을 내라고 하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고 또 1호기 탑승 거부당한 MBC 기자들은 한국 기자대상
기자상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저는 어제 뭐 화제를 좀 돌려서요. 저는 어제 지금까지 공개된 거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한 이틀 사흘에 걸쳐서 봤는데 피지컬 100 아, 예. 그거 보셨어요?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몰아보기로 다 봤습니다. 몰아보기로. 이야. 근데 이게 MBC가 정말 독특한 게 많습니다. MBC가 넷플릭스 투자를 받아서 제작한 피지컬 100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세계 1위. 글로벌 TV쇼 부문 1위. 예. 와.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무려 38개국에서 1위에 등극했고요.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이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소문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곧 전 세계를 다 평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 사상 역대급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위하고 격차가 엄청납니다. 예. 아니 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거는 전 세계 시장을 딱 타겟으로 해놓고 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큰 언어도 중요하지 않고 딱 보면 네. 가장 1차원적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MBC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MBC가 아닌 OTT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데 MBC 예능국 장호기 PD가 연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직접 연결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장호기 PD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훈기 PD입니다. 네. 시사교양국이시네. 시사교양국이신데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먼저 네. 글로벌 1위 축하드리고요. 처음 네. 만들 때부터 야 이렇게 만들면 1등 하겠다. 좀 감이 좀 촉이 딱 발동이 되셨나요? 1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꿈은 꾼 적이 있지만 예상하기는 어려운 성적이어서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전 세계 시청자분들이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왜 한국에서만 하냐? 우리나라에서도 하자. 또 세계 레이스도 한번 하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다 봤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거.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글로벌판 피지컬 100. 최초 기획 넷플릭스 쪽에 이제 제시한 제 기획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긴 해요. 다양한 공간에서 제작을 하고 그다음 네. 언젠가 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지구상에서의 최고는 무엇일까를 해보자라는 계획은 해놓은 상태고요. 이후에 반응이라든지 넷플릭스의 판단에 따라서 제작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코리아 가 탤런트, 아메리카 가 탤런트, 브리티시 가 탤런트 같이 전 세계에서 피지컬 100을 하고 글로벌 경쟁도 한번. 자, 저는 봤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거 피지컬 100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저희 피지컬 100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피지컬을 가지신 아주 강력한 분들을 100분을 초대를 했고요. 네. 그 100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피지컬이란 무엇일까라는 이제 간단한 한 줄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몸을 사용해야만 하는 다양한 형태의 퀘스트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 퀘스트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게임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이 매달리기. 네.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또 그 과정이 한 사람 한 사람 네. 떨어지는 과정이. 자,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 MBC가 아닌 넷플릭스에서 이걸 제작하고 방송하는 이유는 뭔가? 네. 뭐 이미 예전부터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상파 PD라고 해서 꼭 TV에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기획하는 콘텐츠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 플랫폼을 찾아가지고 그곳에 제작을 해서 유통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좀 더 글로벌한 OTT 플랫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같은 곳에 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넷플릭스에다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이거 시즌 2도 만들어야 당장 한국판 피지컬 100이라도 시즌 2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 있으세요? 긍정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어서 네네. 좀 계속 관심 두시고 봐주시면은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아무래도 기획 단계부터 예. 그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분이 보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게 자막을 잘 쓰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언어적인 어려움이 없게 정말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내용을 담는다든지 네네. 그런 전략들이 어느 정도 좀 작용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남은 에피소드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를 정복한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 연출하고 있는 MBC 장욱이 PD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니까 어떠셨어요, 문희정 평론가님? 저는 사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매달리기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 다음이 이제 공 빼앗기, 그 다음이 모래주머니 나르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배 끌기. 팀으로 나눠가지고 배 끌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들은 제가 예전에 다 본 것들이야. 어디서 봤냐? 제가 MBC 무한도전 엄청난 광팬인데 무한도전 시절부터 봤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그게 되게 웃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게임 다른 느낌. 예. 그 같은 게임을 이렇게 계속 가슴 졸이면서 보게 되는. 예. 그리고 드라마도 있고요. 예. 너무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예. 사실은 피지컬 100하니까 이렇게 체격이 좋은 남자들이 주로 힘이 좋은 남자들이 유리할 거야라는 저는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 여성들도 대단합니다. 예, 게다가 중간중간 팀 플레이를 넣어가지고 개인은 조금 어떤 종목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팀 플레이를 통해서 또다시 부활할 수 있고 또는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 K 콘텐츠가 OTT에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능까지 진출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한국 컨텐츠 제작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예전에는요 세계를 움직이는 컨텐츠의 기준은 돈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제작비를 투자하느냐 문제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워낙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OTT가 생기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 피지컬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단순하잖아요. 네. 그리고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언어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네.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리고 놓친 부분 지금까지 그 니치 마켓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다뤘던 거 말고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맞아요. 그게 놀이처럼 시작하는 건데 결국은 만국 공통어인 몸을 움직이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뭐 패자부활전 같은 그런 스토리 자체가 우리가 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작진의 능력이 결국 빛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디어톡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